레티놀 제대로 쓰고 계신 건지 오늘 확인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레티놀을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자극이 오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오늘은 레티놀 원료 수준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레티놀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예요. 그런데 비타민 A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품에서 만나는 비타민 A 계열 성분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레티닐 팔미테이트. 가장 안정적이고 자극이 적어요. 그런데 피부에서 활성 형태로 변환되는 단계가 많아서 효과가 가장 느려요. 그래서 입문자용 제품에 많이 쓰여요. 두 번째, 레티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이름이죠. 레티닐 팔미테이트보다 한 단계 더 활성 형태에 가까워요. 효과와 자극이 균형 잡힌 편이에요. 세 번째, 레티날. 레티날데하이드라고도 불러요. 레티놀보다 피부 전환 단계가 하나 적어서 효과가 더 빠르고 강해요.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에요. 네 번째, 레티노익산. 트레티노인이라고도 해요. 이미 완전히 활성화된 형태예요. 효과가 가장 강력하지만 자극도 강해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요. 화장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산. 오른쪽으로 갈수록 효과는 강하고 피부에서 변환 단계가 줄어들어요. 동시에 자극도 강해져요. 그럼 레티놀은 피부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나요? 레티놀이 피부에 흡수되면 세포 안에서 레티날로 바뀌고 다시 레티노익산으로 변환돼요. 이 레티노익산이 세포 해관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유전자 발현을 바꿔요. 쉽게 말하면 세포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지시는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요. 피부 탄력이 올라가요. 둘째, 세포 교체 속도를 빠르게 해요. 각질이 빠르게 올라오고 묵은 세포가 빨리 떨어져 나가요. 이 과정에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지는 게 바로 레티놀 초기 반응이에요. 셋째, 멜라닌 생성을 줄여줘요. 미백과 잡티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농도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레티놀 제품에 보면 0.025%, 0.1%, 0.3%, 1% 이렇게 표기돼 있죠. 근데 이 숫자가 단순히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0.1%와 1%는 10배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피부 자극과 효과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요. 레티놀을 처음 쓰는 분이라면 0.025%에서 시작하세요. 4주 정도 피부가 적응하면 그때 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1% 고농도 쓰다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두 번째, 초반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레티놀을 쓰기 시작하면 처음 2주에서 4주 사이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심하면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해요. 이걸 퍼징이라고 해요. 세포 교체가 빨라지면서 피부 속에 있던 문제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불편하다고 바로 끊으면 안 돼요. 4주 정도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심하면 그때 농도를 낮추거나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세 번째, 반드시 저녁에만 써야 해요. 레티놀은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해요. 햇빛에 닿으면 분해되면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낮에 바르면 효과는 없고 자극만 남아요. 반드시 저녁 세안 후에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 필수예요. 네 번째, 임산부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레티노익산 계열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화장품에 쓰는 레티놀 농도는 의약품보다 훨씬 낮지만 임신 중에는 안전을 위해 비타민 A 계열 성분 전체를 피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그럼 비타민C랑 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 많이 받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쓰면 효능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두 성분이 서로 방해하는 건 없어요. 문제는 자극이 쌓인다는 거예요. 비타민C 세럼은 산성이고 레티놀도 피부 세포 교체를 빠르게 만들어요. 두 가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치면 피부 장벽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 아침엔 비타민C, 저녁엔 레티놀. 시간대를 완전히 나눠요. 둘, 격일로 번갈아 쓰기. 피부가 예민한 분들한테 더 맞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제품 고를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성분표에서 레티놀을 찾을 때 레티놀이라고 그대로 표기된 것도 있고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닐 아세테이트라고 표기된 것도 있어요. 이름이 다르면 활성도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 레티날 순서로 효과가 강해지고 자극도 강해져요. 피부 상태에 맞게 고르세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이고 피부에서 변환 단계를 거쳐야 효과가 나요. 처음엔 낮은 농도로 시작하고 퍼진 과정을 인내하세요. 저녁에만 쓰고 임산부는 쓰지 마세요. 비타민C랑은 시간대를 나눠서 쓰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아시나마이드의 진짜 비밀 이야기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